순이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는 상황에서 수익이 월에 3천, 4천 정도가 됐는데 네. 그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고 일단 제목부터가 개막장이에요. 이게 이제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팔짱 낀 거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팔짱 낀 거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에는 다른 데랑 비슷한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망해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 요인은 꾸준함? 블로그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에게 주는 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글이나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이 무조건 되는 아, 무언가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공짜 정보를 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문성도 느껴지고 진심도 느껴지고 상업적인 느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신뢰를 느끼고 오게 되는 거예요. 순이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는 상황에서 블로그 1일 1포스팅 막 이제 이런 걸 하시면서 수익이 월에 3천, 4천 정도가 됐는데 네. 그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블로그를 어쨌든 아마추어시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6개월 차잖아요. 지금 네네. 공부하시고 이제 한 지가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보여가지고 네. 블로그 컨설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시는지랑 마케팅을 왜 배우시게 됐는지. 제가 한 일은 사업자들 대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정부 지원 사업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자금, 성장 컨설팅, 절세 컨설팅 세 가지.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네. 개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짧게 네. 요약을 하면은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의 위기에 처했어.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싶어. 네네. 그러면 이제 1억을 신청을 해. 신청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들었을 때 약간 되게 변호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네. 했고 변호사도 논리를 이제 구성을 해서 소송을 하고 승패가 갈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을 할 때 논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과일 가게 하는데 1억 주세요. 1억 대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싫어할 맞습니다.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논리 구조만 잘 맞으면 또 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걸 맞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랑 변호사 마케팅으로 네. 이제 국내 1등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거랑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블로그를 하셨을 때 네네.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블로그를 조금 더 개선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를 조금만 하신다면은 롤로 치면 챌린저 막 이제 이런 계급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업종에서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고 근데 어떻게 잘 됐죠? 타겟팅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알려주면 경쟁하는 블로그의 글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로 제가 직접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제 글을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글씨 하나씩만 바꿔서. 첫 번째는 차별성이 없겠죠. 두 번째는 대행을 맡기다 보니까 글의 퀄리티가 너무 없습니다. 사과를 검색했다고 치면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사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과를 먹으려면 구매하셔라. 너무 간단한 내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라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정보를 얻어가시고 맞아. 네, 요 포인트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블로그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상대에게 주는 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글이나 마케팅을 할 때 이 컨텐츠가 상대방에게 뭐 기쁨이 됐든 네. 재미가 됐든 도움이 무조건 되는 무언가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적인 블로그 쓰면은 사람들이 네. 싫어하지 않을까요?인데 그냥 진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 상대방이 검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줘.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테니스 엘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의사 블로그들은 우리 병원이 이제 대단하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거 있고 네. 뭐 서울대 나왔고 우리 이렇게 잘한다 네. 막 이런 거를 자랑하게 바빠. 근데 네. 그런 거가 아니라 테니스 엘보를 검색한 사람은 네.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거를 이제 본능 분석 반박 제거라는 제가 네.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거 검색한 사람들의 심리를 들어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테니스 엘보를 검색한 사람들의 심리는 첫 번째 내가 최대한 빨리 글 하나를 보고 병원 안 가고 돈도 안 들이고 네. 곧바로 좀 나았으면 좋겠다. 네. 뭐 손으로 마사지를 1분만 해서든 뭐든. 그래서 이거가 됐던가 아니면은 진짜 잘하는 병원을 알려주던가 둘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쓰면은 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 테니스 엘보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고 아니면 환자였다면 환자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 찾을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된다. 그 네. 이유는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는 네네. 거야. 그렇게 해서 진짜 이걸로 많이 나은 사람이면 이제 안 와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공짜 정보를 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문성도 느껴지고 진심도 느껴지고 상업적인 느낌도 없어지고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신뢰를 느끼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제 모든 마케팅 방식은 다 그런 방식이에요. 네. 제가 이별 상담 사업으로 성공을 했고 그 방법도 마찬가지였고 이상한 마케팅도 처음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막 직원 2명으로 시작하고 지금은 막 너무 많아졌지만 네. 결국에는 초반에도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마케팅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네. SEO 마케팅이야, 뭐 블로그 마케팅이야, 인스타 광고 마케팅이야. 그냥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그걸로 영업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아니라 진짜 너 이렇게 한번 해봐봐. 공짜 정보를 그냥 주는 거예요, 가득. 그래서 다른 마케팅 회사에 있다가 왔던 초창기 직원들이 되게 항상 감탄했던 게 자기들은 항상 영업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은 이게 가가지고 리스트를 100개가 나와. 그럼 네.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먹든 말든 그냥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패하면 체크하고. 그러면서 계약이 됐어? 그러면 네네. 계약이 돼도 문제야. 왜냐면 얘네 쪽에서는 그냥 의구심 갔는데 그냥 네 해볼게요 이런 거니까 이게 계속 닥달을 하고 갑질을 하는 거야, 상대방이. 네네. 왜냐면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상한 마케팅 2018년도에 직원들이 편애했던 건 뭐냐면은 저희 블로그랑 이제 사이트 글을 10개 20개를 다 봐오는 거예요. 네. 예비 고객들이.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 봐왔으니까 저희 그냥 무조건 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영업 전화를 다른 회사에서 해서 고생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냥 상대방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쓸 때는 어떤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정보, 특히 이제 이 사업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 사사분면에서 정보 비대칭성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제가 파일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블로그 글을 한번 같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들도 이제 공부할 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글 한번. 자신 있는 글이요? 네. 가장 최근 글, 오늘 올라온 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건가요? 네. 일단 제목부터가 개막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업 마케팅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 이게 이제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 요인은 공부보다는 꾸준함? 적당한 꾸준함과 저희가 가르쳐준 10개의 기술이 있으면 그중에 네. 한두 개 정도 흡수한 거. 사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아마추어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이거 보니까 아, 꾸준함이 더 앞서는구나, 이 실력을. 근데 이게 잘한 포인트들은 보통은 이게 아마추어들이 문제가 네. 제목에서 괄호치고 신규 법인 대출 막 이러잖아요. 아. 알죠? 그 다른 동료분들이나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이거 하고 아니면 막 키워드도 안 쓰고 막 네, 난리가 나는 바로 건데 일단 제목이 너무 투상어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 법인 대출이야. 그러면 제가 이 업종은 잘 모르지만 네. 숫자의 원칙 네. 가장 많이 썼는데 어. 최근에 너무 숫자만 쓰다 보니까 아. 보시면 이제 다 숫자가 있거든요. 한 5가지 있잖아요. 네. 이 위협을 가해도 네. 되고 뭐 아니면 이득을 줘도 되고 추상어 금지해야 되고 아니면 자아흠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음집이랑 그 위협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신규 네. 법인 대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저라면은 신규 법인 대출하고 이번 달만 5건 성공시켰습니다. 그거는 이득인가요? 이번 달만 5건 성공했습니다. 가치 입증을 숫자의 원칙으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신규 법인 대출을 검색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정말 많은 글들이 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결국에 다 이런 제목일 텐데 음. 신청 기간 및 준비 사항은 근데 여기서는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그럼 네네.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에서 베스트셀러 만드는 법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베스트셀러 만드는 법 준비 사항은 이 글이랑 65만 부 판매한 작가인 제가 알려드립니다. 뭘 클릭하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약간 신뢰가 갈 수 있는. 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경력이 10년이라고 돼 있는데 네. 경력 10년인 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가도 네. 물론 뭐 다른 글들에 있긴 하겠지만 올해만 372명 뭐 컨설팅 하면서 느낀 것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클릭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은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워낙 블로그도 1일 1 포스팅 하면서 이제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들을 또 워낙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키워드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덕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제목이 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은 리빌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이제 공감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공 사례, 성공 사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극적인 성공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뭐 과일 장사가 있었다. 네. 근데 뭐 과일 장사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했는데. 이제 자신이 전혀 없었다. 저도 네. 보자마자 아 이거는 안 되실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하려고 결심하고 딱 미팅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포인트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공략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정말 짧게 이제 네네. 보여주면은 그 스토리 안에서 그리고 기승전결도 있고 음. 전문성도 보여줄 수 있고 와 대박이다. 아니 만약에 그거 있고 만약에 여기 이제 어떤 그분이랑 찍은 사진이나 그분이 이제 일하는 장면의 사진을 네네. 모자이크해서 하면은 그럼 진짜 초대박이죠. 그러면 와 여기 무조건이다 라고 될 수밖에 없네. 네네. 근데 만약에 딱 내리자마자 이렇게 내가 팔짱 끼는 거 하지 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팔짱 낀 거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결국에는 다른 데랑 비슷한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망하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한 마케팅 블로그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마케팅 대행 회사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상한 마케팅은 그냥 회사 분위기 보여주고 그냥 사장님 나오고 네. 아마 그럴 거거든요. 수강생들 나온다던가. 사진을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프로필을 빼야 될까요? 다. 제가 프로필을 못 빼겠는 게 음. 문의 오신 분들이 프로필을 너무 많이 보시더라고요. 원래 안 났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가도 크게 상관없어. 저는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린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송사리에도 나온 저희 친척 동생이 원래 핸드폰 판매하면서 5,600 벌었는데 지금 순이익만 6, 7천이 넘게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의 전국에서 거의 가장 많이 벌어요, 네, 네. 얘가. 근데 얘한테 6년 전에 제가 처음에 조언했던 게 너는 안경을 써라. 네네. 왜냐면은 일단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되게 세게 생겼어. 과거에 약간 일진 같은 네. 느낌을 준 분들이 많아요. 이 인상착의 자체. 근데 네. 얘도 그래. 그래서 너는 안경을 쓰고 이 복장 자체를 댄디하게 입되 얼굴 자체가 강하니까 그냥 안경을 써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아 근데 이거는 뭐 블로그랑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적인 관점에서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글쓰기에서 전략이 제가 네. 항상 이야기하듯이 도입부에서 여기서 가치 입증이 들어가던가 네. 아니면은 공감으로 가던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초보자들이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럼 지금 이제 결국에는 후킹을 했어. 네. 후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가치 입증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공감하고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네.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얘도 영업이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경력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의미 없는 경력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경력이라는 거는 뭐 어떤 팀장, 지사장, 본부장 뭐 나쁘진 않아. 근데 네. 이것도 다 사실 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임팩트는 메리트가 없어. 없군요. 결국에는 이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에 너가 지금 이게 무슨 팀장이고 그 100개 하든 상관없어. 너가 지금 이번 달에 뭘 성공시켰는데 1년 안에 몇 개 성공시켰는데 너가 다른 컨설턴트랑 뭐가 차별화가 되는 데를 보여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달 안에 저라면은 뭐 표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컨설턴트들은 한 달에 한 건 성공하는데 나는 6건 해. 경력이 보통은 2, 3년 되는데 나는 10년이 넘어. 그러니까 이걸 표로 정리를 하던가. 네. 가독성 좋게. 네네네. 그 아예 처음부터 내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어떤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너만 왜 좋지? 근데 그 이유는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남들이랑 조금 다르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여기 초반부에 그건 좀 지겹더라도 그냥 항상 들어가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저는 한식 경력이 20년인데 이렇게 됐어. 근데 네. 이게 뭔가 제 기준에서 꾸며냈다는 느낌도 있고 약간 네.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느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성을 더하는 거예요. 2019년에 강동구의 무슨 동에서 60세 정도 되는 이제 분이 있었는데 이때 이러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말하면은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더해주면은 이제 저는 좋을 것 같고 결국 여기서 뽀샵한 팔짱 끼는 거는 의미가 아예요. 아 이게 있긴 한데 고객님이랑 계약도 되고 영업이 끝난 상황 예를 네. 들어서 그때 아 그럼 죄송하지만 혹시 한 장만 찍어줄 수 있어요? 아, 그거 웃을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들을 확보해 두면은 여러 장소 여러 카페에서 여러 배경으로 많이 확보해 두면은 또 역시 좋겠죠. 이거는 확보를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실력은 없지만 꾸준함으로 재성하신 그러니까 꾸준함이랑 적당한 기술만 있으면 사실 진짜 실패할 수가 없어. 아니면은 저같이 꾸준하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라도 100점 만점으로 만들던가. 네. 확실히 블로그라는 거는 되게 쉬운 분야고 네. 저는 사실 이쪽 정책자금 컨설팅 쪽이 이제 블로그가 완전 레드오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파하신 걸 보면은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블로그 실력 말씀하시는 거죠? 아 블로그에서 지금 컨설팅 능력은 거의 이제 최상이시겠죠. 네. 당연히. 야, 이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조금만 보완되신다면 정말 우리나라 네.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저희 대표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